가시죠. 한 쌍의 연인들. 안녕하셨어요. 앉아. 둘의 사이는 바야흐로 무르익을 때가 지났는데 어느 쪽이야 꾸물거리는 것은 너냐? 미스킴? 네 쪽이겠구나. 형님 취하셨군요. 들어가 쉬세요. 역시 선생께서는 오나니즘의 성주다운 말씀만 하시는군. 자, 이 사람 물러갑니다. 갑니다. 참, 형님께서는 병원을 그만두셨다죠? 네. 매일 저렇게 취해 다니시면은 사모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전 우리들의 이런 상태로 인해서 심한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이런 부자의 스러움, 이런 신경전, 피차의 불신감, 견제, 약삭빠른 계산,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가슴에 잔뜩 품은 채 활짝 펴놓지 않는 음흉하게 단절된 상태. 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그런 무관심 전법으로 저를 떼어놓으시려고 했다면 그건 일단 성공한 셈이죠. 전 그 전법에 걸려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서 흡사 제 자신은 100살 먹은 할머니의 심정이 됐어요. 김 선생님의 무관심 전법은 과연 치밀했어요. 2년 전 선생님의 아뜨리에서였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선생님이 좋아 키스까지 드렸어요. 한동안 우린 즐거웠죠. 그 해마다 선생님은 조금씩 모래알이 쌓여 산을 이루듯 저를 멀리하는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아주 끊는 게 아니라 세월과 무관심의 도를 수학적으로 정비례하듯 교묘하게 실행했기 때문에 전 미처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나 물 좀 주시오. 왜 진작부터 싫어졌으면 싫어졌다고 말씀을 안 하셨죠? 선생님께서도 제가 싫어졌다는데도 불구하고 제 편에서 넉살 좋게 매달릴 여자가 아니라는 것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는데도 말이에요. 여전히 대답은 없으시군요. 지금 그런 표정을 저는 2년 동안 봐왔어요. 관심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그런 표정. 지금 그 표정이야말로 여자 쪽으로 하여금 더욱더 애를 쓰게 만드는 마력 같은 것이죠. 더욱이 이쪽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나 이쪽에서 만나자고 하는 때 꼬박꼬박 만나주신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일단 책임한수처럼 보이기 위해서겠죠. 결국 선생님은 용기가 없고 비겁한 때문이었어요. 백마디의 사랑한다는 말보단 단 한 번의 애무가 때론 여자를 사로잡게 되고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여자로선 늘 초조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에게 채인다는 건 그 여자가 애정의 표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남자에게 옮겨간 것이 아닐까요? 결혼 전까지의 순결을 지키려는 더 많은 여자가 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집이 가까웠어요. 골목이 험하군요. 괜찮아요. 습관이 된 거려. 안녕. 조심.
애인이 2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뭐해요, 당신들? 참. 아이,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도대체 왜들 이러시죠? 깡패같이. 아니, 무엇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준 편지가 100여 통은 넘는다. 그래서요. 시침이 떼진 않겠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강제로 이러시면은 전 댁을 경멸하겠어요. 오늘 밤은 내가 그 경멸당한 걸 갚아줄 차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난 여지껏 내가 한 번 노린 여자를 끝내 내 걸 만들었거든. 이건 무엇이라면서요? 왜 얘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야, 가만 있어. 이건 노래한 거 할래요. 누구야? 상은씨. 애인길인가 보군. 내가 그러고 보니 당신과 라이벌이 되는 셈이군. 난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야.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니는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어. 사랑을 호소했었지. 안 들어주던. 참을 수 없어. 결국 이렇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그게 강제로 될 성질의 것이오. 당신은 꽤 자신이 만만하군. 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반드시 내 것보다 더하다고는 장담 못할걸. 난 사랑하오. 얼마만큼? 얼마만큼이요? 나 좀 봅시다. 저 어떤 분한테서 청혼이 왔어요. 약혼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찾아뵌 건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약혼을 하시더라도 한번 뵀으면 합니다. 정론까지 모시다 드려요. 어서 오십시오. 진정될 주십시오. 저 증상이 어떠십니까? 머리가 아프십니까? 두통? 알았습니다. 그저 울렁거리시는군요, 속이. 그럼 이걸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시지?
도련님, 저녁은 먹었어요. 혜인을 만났죠. 약혼을 한다는군요. 아니 그럼 그 아가씨는 남의 부인이 되는 거고 따라서 좋아하는 남남이 되는 거죠. 아이, 꼭 남의 말 하듯 하는군요. 그러나 저러나 서운해서 어떻게 하죠? 강아지도 저를 더 귀여워해 주는 사람을 따르듯 여자도 사랑이 더 뜨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법이에요. 형수는 제 문제보다도 형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아요? 형님에 대해선 전 이제 아주 지쳤어요. 어린 계집애를 수술하다 죽였다고 맨날 그것 때문에 술만 마시고 다니니 아이 참, 그것 때문에 병원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요. 형님으로선 의사생활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충격이 컸겠죠. 그 환자는 어느 의사가 수술을 했더라도 어차피 죽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단지 형님은 임종을 지켰을 따름이에요. 나이 40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센치해져가지고 인생과 죽음을 의논한다는 게 도대체 쪽박차기 딱 알맞은 생각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형님은 술만 마시는 주정뱅이는 아니잖아요.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죠? 한밤중에 일어나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문호가 되실까 봐 걱정이에요. 형님이 언젠가 잔뜩 취해서 지나간 학병 시절에 만주에서 낙오병이 되어 동료 병사를 죽이고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때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설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어요.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말이에요. 형님은 그 끝이 잘 되지가 않아서 매일 저렇게 술을 마시고 원고를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쓰고 지우고 해서 걸레가 되어 있어요. 소설인지 뭔지 나도 읽어봤지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뭐 여긴 하시구려. 형수 먼저 하세요. 나는 어렸을 때 노루 사냥을 따라간 일이 있었다. 그 즈음 나의 고향 마을에는 가을부터 초봄까지 꼭꼭 사냥꾼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가을에는 멧돼지를, 겨울과 초봄으로는 노루 사냥을 했다. 특히 겨울이면은 날품 몰이꾼을 몇 사람씩 데리고 산으로 가는 것이었다. 눈이 하얗게 덮은 어느 겨울날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와 있던 나도 그 몰이꾼들에 끼어 사냥을 따라 나선 것이다. 싸늘한 음향, 사리와 비정이 담긴 그 음향이 넓은 설원을 메아리 쳐올 때 나는 부질없는 호기심에 끌려 사냥을 따라 나선 것을 후회했다.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눈 위에 방울방울 피자국을 남기며. 그 후 10년이 지나서 나는 학도병에 징용되어 일본 제국주의 세계 정복 야망의 일개 제물로서 만주 흑령강 하류에 배속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정말 기이한 사건에 부딪혔다. 아브라 잠깐! 돌격! 올가! 빨리! 야! 뭐해? 올가! 빨리!
역시 잘못했단 소리는 안 하는군. 그 점이 내 마음에 들었어. 엎드려. 새끼야, 잘못했다고 빌어.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빌리 말이야. 이래도 빌려군. 한 번만 빌어. 이 새끼 빌어보란 말이야, 이 새끼야. 한 번만 빌어봐. 이 새끼 죽여라, 이 새끼야. 아니, 왜 주무시다 말고 소리를 지르세요? 꿈을 꿨어. 내가 자네를 때리는 꿈을 꿨어. 왜 그런 꿈을 꿨을까? 솔직히 말해줘, 기무라. 이젠 듣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자네가 타나카 군소에게 매일같이 죽도록 맞으면서 왜 빌질 않지? 빌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은 자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거짓말로라도 빌어서 매를 피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낫지 않을까? 어차피 군국주의의 군대라는 게 인간 부정의 집단이라면은 그 따위 것들한테 왜 정직하게 살고 있어? 같이 맞대고 거짓말하는 거야. 같이 맞대고 거짓말이라고. 응? 자넨 적의 총에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매를 맞아 죽을는지도 몰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대로 사는 길 뿐이죠. 이게 편한 거요? 제가 만약 거짓말로라도 빈다면 그건 결국 이 전쟁을 긍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가령 1만 명의 병사들이 목숨이 아까워 손을 못 든다 하지만 9,999명을 제외한 저만이라도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속으로만 꿍꿍 앓고만 있을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미하고 방법론상으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역사가들은 행동을 평가하지 마음속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며칠 던지기 연습을 했더니만 어때? 내 실력 쓸만한가? 실력이 보통으로 느신 게 아닙니다. 우리 형님 또 대꾸를 안 하시는군. 요 며칠 나하고 싸우질 않았더니 형님 엉덩이는 다 아무렇을 깨고. 아이고. 내가 준 약을 아직도 바르고 있지. 이제 네 엉덩이는 그만 패기로 했다. 내가 너한테 졌거든. 그 대신 힘이 안 들고 간단한 이것을 하기로 했어. 어때? 너도 엉덩이가 으스러지게 맞는 것보다 빨리 승부지는 게 낫겠지. 내일 하자. 너와 나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다. 알겠지? 이 새끼야. 김우라, 너 피곤하지?
치면 사지가 소음처럼 나른하게 되거든. 짜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한바탕 해보고 싶기도 하겠어. 그만하면 됐어. 역시 쓸만해. 그만하면 넌 약이 올랐을 거다. 지금 그 눈초리 됐어. 단번에 끝내자. 난 장기전 너한테 일단 졌어. 그러나 이번만큼 이기고 싶단 말이야. 알겠어? 덤벼. 좋아. 맛있다. 일은 재밌게 진행 중이니까. 네가 1년 12달 날 이렇게 올라타고 있지 않겠지. 좋아 좋아. 야야, 네가 날 못 죽이면은 내가 널 죽인다. 좋아 좋아. 옳지. 잘해. 이 새끼야, 더. 좋아. 이렇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도 집을 찾아 들어오는 거 여기가 보면 귀신이 곡한다니까. 올해 감옥인가? 저녁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먹어. 아이고, 알짜 술주정뱅이를 닮아가시는군요. 술 먹고 저녁을 굶으면 건강이 어떻다는 것쯤은 아실 텐데. 당신의 남편인 이 사람 뭐 이 사람 말이야? 아이고, 의사면 뭐래요? 병원을 그만둔 지가 석 달째예요, 석 달. 아시겠어요? 도대체 말라빠져 다 죽어가는 계집애가 수술하다 죽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당신은 사춘기의 감상적인 소녀를 뺨치겠구려. 뺨치겠어요. 무엇이 어머. 어째? 이가 이제는 아주 주정까지 하시는구려. 뭘? 형님, 들어갑시다. 참. 오셨어?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은 외롭구나. 교합작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하나도 용납치 않았으니. 그건 아직 시작인 거려.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 걸.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아들인지 몰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눈과 입과 코, 귀를 주면 달라질 테지. 한데 선생은 어느 편이지? 그림의 문외한이라고. 날 무시하는군. 사람은 논리로만 구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예술가도 이 의사에게 동의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내 생각도 조금은 옳을는지 몰라. 어때? 말해볼까?
그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 그리고 입은 좀 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맥 빠진 건 영 쓸모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망설이는 것도 매한가지고. 어때? 나가서 한잔 하자고. 어? 와. 따라 나와. 응? 와서. 계속해. 아씨, 한번 주세요. 아씨, 고맙습니다. 형님, 야, 아니 일부러 담배 불을 너 무슨 술 좋아하니? 응? 참, 너 이녀 어떻게 된 거냐? 그 아가씨 며칠 전에 약혼을 했어. 신랑 될 사람 마침내 잘 아는 사이지. 저한테도 그 문제를 상의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예편내 될 뻔했던 여자가 딴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됐다면 네 속도 어지간히 편하지 않을 텐데. 애매한 미소만 띄우는 걸 보니 내 입장도 떳떳은 못한가 보구나. 그게 그렇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아는 한에서는 그천 요만한 색식감도 드물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 모양이 된 것뿐이라니까요. 인위적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해서. 뭐라고? 뭐? 인위적으로? 야, 가자, 가. 어디로 가시려고요? 이 차로 가는 거야. 이 차요? 어. 전 그만두겠어요. 왜? 그저 그래. 그럼 먼저 가라. 먼저 가. 먼저. 응. 이차 3차는 다 모말라 비틀어진 거래요. 대리님은 이 다음이라도 아예 술에 맥히지는 마세요. 사람이 술을 먹어야지 술이 사람을 먹다니 될 법한 얘기예요. 날들어 바가지가 심하다고 하겠지만 잔소리하는 아내는 남편 출세를 빨리 시킨다는 해외 토픽도 못 봤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탈선 않고 이 일에만 집념할 게 아니에요. 그렇고 말고요. 대리님도 제 말을 명심하세요. 참, 저녁은 좀 이따 먹겠습니다. 그곳은 송하강 하류라고 기억된다. 우리 대대는 소련군 연대를 맞아 싸우다가 화력과 병력이 단연우세한 데다가 비행기가 동원된 소련군에게 전멸을 당했던 것이다. 겨우 살아남은 병사들은 산을 타고 남쪽을 향해 뿔뿔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기무라를 데리고 연 사흘을 꼬박 산을 타고 있었던 것이다. 잠 한 잠 못 자고
먹은 것이라고는 맹물과 이름 모를 나무 열매뿐이었다. 어? 누군가가 했더니 너희들이구나. 너희들도 나가봐야 됐구나. 다리는 어떻게 된 거야? 관통상입니다. 군조님께서는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들어와. 앉아. 자, 먹어. 나 타나카도 용케 아직은 목숨이 붙어있지만 너희들도 운 좋은 놈들이구나. 나도 이 굴 속에 온 지 사흘째다. 당분간 우리 셋의 안식처는 이곳이다. 소련군이 이미 베거리는 나무로 진격을 했을 거다. 보석으로 알 수 있거든. 살려고 움직이려다가 잡혀서 죽는 이보다 오히려 당분간 여기 숨어 있으면서 정세를 강망하는 게 좋을 거야. 넌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영적씩 놀고 먹을 배짱은 아니겠지. 먹을 식량이 없단 말이야. 먹을 것이란 이게 마지막이야. 알겠어?
이제 옥수수도 마지막이로구나. 이 근처에 드락은 또 없습니까? 있으면 뭐래? 이 근처에서 총소리를 내고 사냥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 없이 입을 줄이는 수밖에. 성한 사람도 굶어 죽는 판인데 가자. 좀 나가 있지. 낼람을 하든가. 다리에서 썩는 냄새가 고약하군. 목욕 좀 하고 올게. 형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바깥에서 다 구경하고 계셨죠? 형님은 제가 그 짓을 당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형님,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나카 군소가 저를 없애자고 하죠. 먹을 것 때문에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전 살고 싶으니 웬일일까요? 전에 저와 다나카 군소는 늘 팽팽하게 대결했었죠. 전 그때마다 말하곤 했었죠. 다나카에게 굴복하는 건 군국주의나 악을 승인하는 거고, 그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9,999명을 제외한 유일한 증인이 되겠다고요. 저는 그때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것도 차라리 두렵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저지로서는 오히려 굴욕을 참아가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오직 살기 위해서 굴욕을 참고 있는 것이 더욱 순수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제 지금의 절실한 소망은 어떻게든 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이 며칠째지? 동굴에 온 지 말입니까? 25째 되는데요. 김무라 말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다뇨? 내가 묻는 건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말이야. 김우란 부상당했지만 전우가 아닙니까? 그쯤은 나도 알고 있어. 머지않아 썩어가는 상처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정도쯤은 너도 설마 모르진 않았지. 입을 줄인다는 건 언젠가 내가 한 말일 테고 냄새도 나고 이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송자이란 말이야. 오늘 해 치우기로 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솟는 정오에. 다 내게 맡기고 너 같은 참새 갔으면 구경만 하면 돼. 몸을 스케준다고 얻고 나오면 되는 거야. 어서! 어서! 타나카의 총뿌리가 나를 겨누고 있었다. 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안 들어갈 수도 없었다. 등 뒤에서 타나카의 장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로 하여금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를 재촉하는 위협이었다. 그리고 나는
저녁은 다 잡수신 거예요? 수저를 들고. 아휴, 이놈의 서진은 고사를 지내야지. 형님이나 대리님이나 이 방에만 들어오면 조금씩 이상해진단 말이야. 청첩장을 드리러 왔어요. 내일 모레예요. 오시겠어요? 글쎄요. 생각해봐서요. 여전하군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책임지길 바라지도 않고 그 편이 살아가기에 쉬우실 테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들 있더군요. 제 말이 아니 꼽지만 아니 꼽다는 표정까지도 아끼시는군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형님은 술 품하실 테죠. 술에 의자에 술 속으로 편리하게 숨어버리는 거죠. 알겠어요. 소설을 읽으셨죠? 형님의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어요. 언제나 망설이기만 하고 한 번도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의 행동에 결과나 주워먹어다 자기 고민거리로 삼는 기맥힌 인테리. 자기의 실수만도 아닌 소녀의 술 사망 사건을 자기 것으로 고민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양심을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념한 하나의 사건을 순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되심으로써 자신을 확인하려는 이상한 방법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요즘 형님은 그 관념 속의 행위마저도 주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악질적인 척 했을 뿐 지극히 비루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겁 많은 사람, 비루한 사람, 형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김우라의 가슴에 검붉은 피가 솟았다. 난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겼다. 꽝! 김우라는 비로소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김우라는 다나카의 더러운 손에 죽기 전에 내 손으로 깨끗하게 처리된 것이다. 그것은 김우라에 보내는 나의 최후의 애정인 동시에 다나카에 대한 마지막 배반이었던 것이다. 망설임은 이제 끝난 것이다.
여보, 해가 꽁무니에 치 떴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제는 무슨 술을 그렇게 퍼잡수셨어요? 아이, 참. 상호님 벌써 나갔나? 아침 먹고 화방에 나갔어요. 그래. 아유, 아침 잡수셔야죠. 아이, 국이 다 식는단 말이에요. 알았다니까. 혜인이 결혼식에 안 가? 형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닐 텐데. 그 아가씨를 잃어버린 것 빼고는 네가 한 짓은 모두 현명하다 이거지? 하고 싶은 말을 하시죠. 납득이 가도록 해주지. 난 좀 똑똑한 나우를 갖고 싶었을 뿐이야. 화를 내지 말았으면 해. 난 너의 그 기분 나쁜 쌍통을 상대하기엔 지금 너무나 기분이 좋아 있어. 다만 이 그림 이건 틀렸어. 아리숭하고 미적지근할 뿐 독특한 개성이 없어. 네 지금 쌍통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뭐가 잘못돼 있어? 혜인이 문제를 유시해서 말이야. 용기가 없었어.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혜인이 결혼식에 나가봐야겠다. 신랑도 아는 처지고 하니.
어머. 오늘은 웬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게? 아이고. 도련님, 오늘 혜인이 결혼식에 나가셨더랬어요? 아니요. 어휴. 어찌했든 기분이 언짢으시겠어요. 남자들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라도 일단 시집을 가면 기분을 잡친다면서요? 산다는 게 어느 면에서는 재미가 있어요. 일이 뒤얽혔다가도 그 뒤얽힌 일이 슬슬 풀리는 재미도 있거든요. 아주머니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 아이, 그러면요. 빅뉴스가 있어요. 형님이 내일부터는 병원에 다시 나가시겠대요. 꼭 3개월 하고도 10하루만이죠. 아, 이제는 알튼이 빠진 것 같이 시원해요. 동굴에 가 있어. 너 같은 참치 가슴 보자는 게 좋아. 어이! 눈 감아! 눈 감으란 말이야! 어이! 당신이 날 쏴죽일 수는 있겠지만 눈까지 감게는 못할걸? 뭐? 이놈의 자식! 당신을 보고 있어야 되겠어. 이요 그네로 치치.
거긴 가지 않는 게 좋아. 같이 살자. 난 아직도 네가 필요하다. 알겠지? 오늘부터 틀림없이 병원에 나가시는 거죠? 물론이지. 오늘 밤이 마지막 술이야, 마지막. 형님 오셨어? 너야? 이리 와. 혜인이가 나한테 속달을 붙이겠다는 걸래 가져왔다. 어떤 일에도 선생님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셨고 선생님에게 책임을 지어보려는 모든 노력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혜인이 마지막 편지를 적습니다. 처음부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이미 책임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이상한 환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선생님의 형님은 자기를 전쟁 피해자라고 하시더군요. 전쟁의 피해와 상처를 아직도 열병처럼 앓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환부다운 환부가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병을 앓고 있다는 말입니까? 몇 번의 키스와 손길을 허락한 대가로 선생님을 끝내 치료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은 했었지만 결국 선생님 자신의 힘으로밖에는 치료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혜인 올림. 야, 너 거기 서 있어. 병신 같은 놈. 너 말이야, 바로 너. 이 병신아. 네가 화실에서 그리지 못해 애쓰는 그림은 결국 잃어버린 혜인이지. 어때? 바로 말해봐. 망설이고 앞뒤를 재고 꾸물거리다가 여자를 놓치고 말았지. 그래서 그런데 자신에까지 화가 치밀었지. 이런 너 따위가 그림을 그릴 리가 없어. 이 머저리야. 저 여자와 당신은 어떤 사이? 왜 묻소? 결혼할 약속이라도 있느냔 말이오. 했든 안 했든 당신 무슨 자격이? 결국 할 의사까지는 없다 이 말씀이시군. 대답을 못하는군. 그렇게 되면 내가 점령하는 거야. 너보다는 차라리 내가 나은 것 같다. 되살거리지 마라. 그럼 네 다음 차례를 기다리자. 먼저 가봐. 역시 넌 먼저 네가 건드리면 더 이상 저 여자를 버릴 수가 없겠지. 이 약삭 바른 사람아. 이건 나요. 이건 너란 말이야. 이건 나란 말이야. 내가
왜 소설을 중단했는지 말해줄까? 내가 사람을 죽여가면서 내 길을 걸어온 게 과연 잘한 일인가 망설여졌던 때문이었다. 수술을 하다 죽은 소녀도 그랬고 혜인이를 내가 요리조리 재다가 놓치는 걸 보고 난 드디어 확신을 가진 거다. 나는 확신을 가졌어. 이 참새 가슴 같은 것아, 내 말을 듣고 있냐? 병신, 멋저리가.